자, 로그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y는 자,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 항상 지수가 나오죠. 그쵸? y는 ax 제곱일 때 우리가 앞에서 로그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바꾸죠. x는 우선은 뭐라고 해줄 수 있어? 로그 a의 y가 되는 거죠. 그치? 우선은 로그로 지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로그로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y하고 x를 뭐 해줘? 바꿔주죠. 그치? y하고 x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역함수라고 하죠. y는 x 대칭이 되니까.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로그 함수란 뭐냐? y는 로그 ax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부터는 뭘 배운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근데 지수 함수에서도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a는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이 될 수 없었죠? 그치? a가 만약 1이 될 수, 여기서도 마찬가지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조건이 나오는 거야?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치? 그래서 진수, 여기에서 x를 우리가 진수라고 하는데 x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밑에 따라서 뭐가 되니까 증가함수가 되고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든 x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로그에서는 a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밑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치?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뭘 배웠으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a가 뭐가 되면 뭐보다 크면 1보다 클 때 로그 ax가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슨 함수가 된다고? 마찬가지 증가함수요. 왜 얘네들은 바뀌지 않냐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역함수, 즉 x와 y를 바꿔서 로그 함수를 얻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x야 y야? x야 y야? a지. a잖아. 우리는 y하고 x를 바꿨지 a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다고요. 그치? 역함수의 정의가 y하고 x를 바꿔주는 거잖아. a는 건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마찬가지 얘도 증가함수가 돼야 되겠죠? 맞아? 지수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였잖아. 맞아? 그것처럼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얘는 감소함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역함수 y하고 x를 바꿨지 a를 건들지 않았어요.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로그 함수는 항상 x가 1이 되면 y는 몇이었죠? 밑에 상관없이 로그에서 x가 1이야. 0이죠. 진수가 1일 때는 항상 몇이었다고? 0이라고요. y 값이.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 1,0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배웠잖아. 점근선은 무슨 축? x축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래? y는 0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역함수니까 x하고 y를 바꾼다며. 그치? 그러면 얘 점근선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지. 점근선은 뭐가 된다고? x는 0이라는 직선이 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y축이 되겠죠. 그지?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그함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이다. 왜? y는 x 대칭, 즉 역함수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어디였죠? 정의역. 모든 실수 x 전체가 정의역이었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 치역은 뭐가 될까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왜? 지수함수에서의 x가 로그 함수에서는 y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역은 y 실수 전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치역은 뭐라고? 실수 전체. 그러면 정의역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왜? 지수함수에서의 치역은 뭐였어? 다 x축보다 위에 있었죠. y는 0보다 커.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점근선이 나왔잖아. 그것처럼 로그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지수함수의 치역, 즉 x는 0보다 커야지. 왜? 지수함수는 y는 0보다 크다 였잖아. 근데 y하고 x를 바꿔주는 거니까 x가 0보다 커야 한다고요. 정의역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였죠? 그렇지. x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그래프하고 몇 번 만나야? 한 번 만나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정의한다? 1대1 함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입니다. 왜? 1대1 함수의 정의에서 x하고 y가 있어 없어? 정의 자체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y는 x대칭 역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치? x하고 y를 바꾸는 게 아니야. 1대1 함수라는 거 정의 자체가 x축과 평행을 딱 그렸을 때 뭐 하는 거? 한 번 만나는 걸 정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x축과 평행을 딱 그렸을 때 몇 번 만난다? 한 번 만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성질은 굉장히 흡사하죠. 뭐가 흡사해? y하고 x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그함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위에서 우리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성질들을 찾았고 하나하나씩을 해보자고요. 1,0 지나죠? 여기 1,0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로그 함수라는 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로그 함수.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면서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얘가 지수함수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지수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y는 x대칭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은 y는 x를 기준으로 좌우를 포개버리면 완전히 뭐가 된다? 포개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로그 함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실은 얘는 이제 선생님이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실은 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방법이 뭐야? 점을 구해서 찍어보는 방법. 그죠? 예를 들면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가 몇일 때? 1일 때 당연히 x절편이 1이 되겠죠? 여기 1,0을 지나겠지? 2가 되면 1이죠? 그래서 아마 2,1 이쯤 찍힐 겁니다. 4,2니까 4일 때 한 2쯤 찍히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점들을 뭐하면 쭉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이 로그 함수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당연히 그래프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풀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쌤이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379번 보세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y는 2분의 1 x제곱이야. 2분의 1 x제곱.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동건아? 역함수를 구하려면 x하고 y를 바꿔주시면 돼요. y 대신에 x 써주고요. x 대신에 y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y는 하고 쓰죠.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우리가 로그 함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수, 그 다음에 로그, 지수 함수, 그 다음에 저번 시간까지 배웠고요. 로그 함수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그 바꾸는 방법은 이미 로그 시간에 이미 많이 연습을 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1번 볼게요. F1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건아? F1. X 대신에 몇을 대입해라? 1을 대입해라. 그럼 값이 몇이야? X에다 1 대입하면 로그 2의 1이야. 로그 2의 1은 몇이야? x에다 몇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381번엔 다음 몇이야? 0 이렇게 나오면 너 로그 했다며! 자, 382번 F는 몇이야, 형우야? 1이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83번 성찬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지수만 나오게 되고 로그 2의 2니까 1.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84번 효건이 F8은 F16분의 1은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값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381번과 382번 한번 보세요. 1에서 2로 x값이 어떻게 됐니? 1에서 2로 됐어. x값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했죠? 1이었다가 2로 되면 증가한 거지. 그럼 y값이 몇이야? 381번에 y값이 몇이었어? 0이었고 382번에 y값이 몇이었어? 1이잖아. x값 증가할 때 y값 어때? 증가하죠? 밑을 보세요. 밑이 몇이야? 2잖아.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문제를 보고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385번 동건이 F1은 몇이야?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우 F의 27분의 1은 3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만 볼게요. 자, 1에서 27분의 1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죠? 1은 27분의 27이잖아. 그러니까 감소한 거야, 27분의 1로. 근데 y값은 0이었다가 3이 됐죠. 그치? 그렇게 되니까 x값이 감소했는데 y값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 x값은 감소했는데 y값이 증가했어. 그럼 그걸 무슨 함수로 한다고? 감소함수라고 한다고요. 반대로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뭐야? 1에서 27분의 1로 감소했는데 y값은 오히려 증가했지. 반대로 생각하면 돼. 27분의 1로는 어떻게 된 거야? x가 증가한 거지. 그런데 y값은 어떻게 했어?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감소함수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래 밑을 보세요. 밑이 몇이야? 3분의 1이잖아.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89번
자, 로그 3x에 대한 성질을 고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까? 아니지. 실수 전체 집합인 건 치역이죠. 정의역은 뭐? 0보다 큰 양수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죠? y 전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치역이. 그 다음에 디귿. 그래프는 3,0을 지난다. 형우. 몇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3,1을 지나죠. 그 다음 리을.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아 맞아. 맞죠? 왜? 지수함수는 뭐였어?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x는 0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미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증가함수라고 하죠. 그치? 그럼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봐야 되겠지. 동건아. 밑이 몇이야? 3이지. 1보다 커?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잖아.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90번 한번 봐보자. 390번에 로그 밑이 몇이야 형우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서 누가 크니? 3분의 1이 크죠? 맞아? 3분의 1이 크니까 전체 함수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는 저기 평행이동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기 전에 해야 되겠다. 왜냐면 문제 유형이 겹치네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까지 하고서 뒤로 넘어갑시다. 평행이동은 맨날 하는데 제발 좀 잘 기억하시길. 첫 번째, 자, X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될까?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죠. Y축으로 그냥 X축 빼겠습니다. 그냥 전체 평행이동을 하자. 쓰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평행이동. 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요. 형우야,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 Y-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 또 뭐 있어? 그건 대칭이죠. 그죠? 얘 두 개밖에 없어요. 평행이동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이동. 첫 번째, X축 대칭이래요. 자, X축 대칭은 형찬아, Y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Y축 대칭은 상영아, X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 도영아, 원점 대칭 어떻게 돼? 둘 다 하면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Y는 X 대칭. 얘는 어떻게 될까 상영아? 뭐라고? Y는 X 대칭. 그러니까 이제 로그 AX를 바꿨을 때 Y는 AX제곱이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고. 그거는 이제 로그 함수를 y는 x 대칭했을 때 그렇게 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y하고 x를 바꿔준다. 이게 올바른 정답이에요. 그래서 y하고 x를 바꿔준다. 방금 이제 상영이 얘기한 거는 지수 로그 함수를 y는 x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대답을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맨날 나온다니까. 얘는 모든 함수에서 나와요. 모든 함수에서. 그러니까 한 번만 기억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나오는 개념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개념을 선생님이 맨날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한 번 했는데 너네들한테 야 이거 모르냐? 이것도 몰라? 말도 안 되잖아.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양아치인데 얘가 양아치인데 하니까 효건이가 고개를 끄덕이 웃겨?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더 양아치가 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반복적으로 하고 저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나중에도 할 건데 집중해서 들으면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지수함수도 이거 했어 안 했어? 똑같이 했어요. 로그 함수에서 해 안 해? 똑같이 한다고. 유리함수에서 해 안 해? 똑같이 하죠. 무리함수 해 안 해? 똑같이 한다니까. 맨날? 그러니까 뭐하면 집중하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지. 들어 넘어가 보자. 아니다.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4-3번 59페이지. 얘는 그냥 문제에 있는 거 봐가면서 무슨 대칭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4번. 상영이.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우리는 그냥 거기다 쓰세요. 그냥 Y축 대칭. 그냥 Y축 대칭하면 돼요. 그냥 똑같이. 그 다음 395번. 성찬이. 그렇죠. 얘는 평행이동이죠. 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x-1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다음 396번 효건이. 웃음으로 무마하는 거요? 남자한테는 안 통해. 여자 선생님한테 가서 해, 그런 거. 여자 선생님이 모르겠지.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나보고 막 계속 책 한 번 봤다가 나 한 번 보고 웃고, 책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웃고. 그건 여자 선생님한테 통하는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못 본 거 같아. 이거 뭐야? 아,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자, 진수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로그의 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A의 A 플러스 로그 A의 이렇게 되잖아. 얘는 몇이야? 1. 그러면 대답할 수 있죠, 이제. 1만큼 한 거 나 웃으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X축이야, Y축이야, 뭐 Z축이야, 원점이야, 뭐 어디야? 그치.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치? 1만큼 하고 나 쳐다보고 웃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그러면 빵 웃어줘야 돼? 그건 여자 선생님한테 가서 하라고. 제이쌤 있잖아. 아, 국어 듣니? 아, 국어 안 들어? 안타깝게도 그럼 여자쌤이 없네. 자, 그 다음. 자, 로그 A의 X분의 1은 성찬이. X축 대칭입니다. 왜? 로그 A의 X분의 1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A의 X죠? 맞아? 그치?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잖아. 맞아? 맞아? 진짜 이해돼? 뭘 아닌가요야. 네가 이해되냐고. 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A의 X분의 1이죠? 얘네 뭐가 같다고? 마이너스 로그
a에 x가 왔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 x꼴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돼야죠. 자, 이제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자. 자, 유형 1번부터. 자, 유형 1번. 자, 로그 ax 플러스 2. 로그, 왜 이래? 글씨가 안 써지네. 로그 a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에 대하여 FE가 오래.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동건아? FE. FE. 뭐를? 어디다? 그랬을 때 몇이 나와야 돼? 그래서 5는 2를 대입하면 로그 a에 4 플러스 1인가요? 맞아? 그럼 1 빼면 4. 로그 a의 4가 4야. 그치? 그러면 a의 몇 제곱이? 그치. 4제곱은? 그렇지. 이렇게. 그죠? 그럼 뭐가 돼버렸어? 지수방정식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따라서 4는 2의 제곱이잖아. 형우, a는 몇이야? 그렇지. 만약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 양변을 4분의 1 제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4분의 1 제곱하면 1제곱 남죠? 4분의 1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얘는 뭐야? 제곱근 2 이렇게 되겠죠. 됐어? 다음 2번. 자,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자.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네요. 자, 1번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1,0 지나고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맞죠? 1,0을 지나고 점근선을 y축으로 하는 거지. x는 0이니까.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한다. 맞아 틀려? 맞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형우야? 그렇죠. 감소함수라고 하죠. 자, y는 a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죠? 역함수라고 했잖아. 지수함수에. 다음 5번. 그래프는 y는 로그 a분의 1x의 그래프와 무슨 쭉 대칭일까요? x축 대칭이죠. 그죠? 왜? a분의 1은 뭐라고 해줄 수 있어? 그렇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지수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간다? 앞으로 어디 앞으로? 로그 앞으로? 그렇죠. 분모로 가야죠. 앞으로 가는 건 당연히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요. 분모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X와 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이 돼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X축 대칭을 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같아지죠. 오케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형 3번. 자, y는 마이너스 로그의 x,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적을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원래는 어떤 함수였냐면 y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해야 이런 그래프를 얻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원점 대칭해야 되겠죠. 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무슨 대칭을 했다? y축 대칭을 했다. 로그 앞에 마이너스 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y였다라는 거겠죠? 그럼 무슨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따라서 무슨 대칭을 했다? 원점 대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y는 로그 x를 로그 x? 2x네요. 밑이 빠졌네. 밑 이렇게 로그 2x를 원점 대칭을 하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 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정의역이 x는 2보다 작다 그랬어요. 정의역이 2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볼게. 자,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으로 대칭하고 y축으로 대칭하게 되죠.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왜? 원점 대칭일 때 x축으로 대칭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잖아. 근데 원래 얘가 x는 0보다 컸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아져야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이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근데 원래 얘가 뭐라고 원점 대칭했을 때가 0보다 작았다며. 그치? 근데 걔가 그대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럼 뭐보다 작아야 돼? 원래는 얘가 0보다 작았다고요. 정의역이. 근데 걔를 0보다 작은 거를 x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요. 그럼 정의역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되겠죠. 또는 자 1번 보세요. 이제 식 보세요. 식. 이거 식. 진수가 뭐야? 2-x지. 진수는 항상 뭐보다 커야 돼? 그래서 2-x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x는 2보다 작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지? 이게 더 쉽죠?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다. 맞아? 맞지. 원래 이 기본함수가 원래 x는 0보다 크다 해서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0이. 근데 이만큼 평행이동 있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점근선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2번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자, 1,1을 지난다. 대입해보세요. x에 대해 1 대입했을 때 y가 1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찾아봐. 나왔어요? 네. 오케이. 상현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3번 맞았죠? 자, 4번. x의 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얘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로그 2x를 원점 대칭하고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 로그 2x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로그 x, 2x는 1,0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그죠? 원점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되겠지.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평행 이동하면 증가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지. 그놈을 그대로 평행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될 수 없지. 평행 이동은. 결국 대칭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x값 증가할 때 잘 봐. 내 막대기 어디 갔어? 자, x값 지금 증가할 때 y값 어때?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4번 말해서 틀렸어? 틀렸죠? 왜? 4번은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소함수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x가 증가할 때 y값 감소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5번은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얘가 나온다. 맞죠? 우리 평행이 똑같이 나와야지 당연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라리로. 자, 유형 4번 보자. 유형 4번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왜 그래? 누구야? 동건이야? 왜 그래? 화났어? 아니야. 수업 그만해? 아니야. 그 다음에 y는 x 그려주시고. 너무 큰가? 너무 크죠? 지상들 좀 키우자. 자, 이런 지수함수가 있고요. 여기가 당연히 1이겠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B. 콜도가 있으니까 잘 안 되네.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D. 저기. D는 저기.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2분의 1의 A-B제곱 2분의 1의 A-B제곱을 구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잘 보시면 자, 얘가 A죠? 얘가 Y는 fx가 될 아니네. 로그 3의 아이씨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Y는 로그 2x. 자, 그러면 A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함수값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로그 2A죠? 로그 2의 A. 근데 로그 2의 A는 뭐와 같아? 1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1은 로그 2의 A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B를 대입하면 얘가 로그 2의 B잖아. 로그 2의 B가 어딨어? 여기 있죠? 얘가 뭐라고? 로그 2의 B. 근데 얘랑 얘 Y는 X니까 이 함수가 X하고 Y 값이 같아야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로그 2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참고할 때 1이 로그 2의 A고 A가 로그 2의 B고 그럼 B는 뭘까요? 로그 2의 C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a-b를 구해야 되잖아. 얘네들을 빼면 a-b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따라서 a-b는 어떻게 돼야 돼?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c죠? 그러면 빼기는 뭘로 바뀌어? 그렇죠. 로그 2의 c분의 b를 여기에다가 대입하자고요. 그럼 따라서 2분의 1의 로그 2의 c분의 b 이렇게. 그죠? 자, 2분의 1은 뭐와 같아?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c분의 b.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 거듭제곱이 되죠?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로. 그죠? 그러면 2하고 2 같아.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 따라서 c분의 b의 마이너스 1제곱에 로그 2의 2는 뭐야? 1. 따라서 답은 b분의 c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형우, 역함수 어떻게 구해야 돼? y 대신에 x 대신에는 그렇죠. 바꿔보자. x는 로그 4의 y-2 플러스 3 이렇게. 그죠? 3 이항하면 x-3 로그 풀어주면 4의 x-3제곱은 y-2 따라서 y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4x-3제곱 플러스 2. 그런데 문제 보세요. 밑이 몇이라고 되어 있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만 지수에 보니까 x의 개수가 몇이야?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2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2에 2x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그 x의 개수가 같아져요. 그래서 a, b, c를 찾은 다음에 뭐 해라? 더해라 라는 거겠죠. 하나 더 풀까? 이쪽에다가 자, A, B, C 나왔어? 선생님 끝났다고 너네도 끝난 게 아니라 풀어야지. 답을 찾아야죠. 진짜 이 노안이 왔나.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여. 나왔습니까? 형우, ABC 나왔어? A가 몇이야? 2요. B는? 마이너스 C는? 2요. 그렇지. 그게 다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맞아? 그 다음 유형 6번으로 가보자. 유형 6번. 자, 유형 6번에서 자, 대소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크고 작음을. 클 때자, 작을 소자. 그죠? 그러니까 대소를 비교하려면 뭐 하면 돼?
뭔가를 갖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이 A를 보니까 5네요. 밑을 5로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로그 앞에 있는 값은 어디로? 지수의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진수의 지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은 로그 5로 만들어주고 싶어, 동건아. 그러면 진수는 몇이 돼야 될까? 5 하면 1이잖아. 그렇지.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로그 25는 뭐가 되는 거야, 상영아? 그렇죠. 5의 밑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에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로그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2분의 1은 어디로 가야 돼? 진수의 지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로그 5에 루트 115 이렇게. 그러면 3의 제곱은 몇이야? 9. 5의 세제곱은 125. 얘가 제일 크겠네. 얘는 루트 100보다 크죠? 루트 100은 몇인데? 그럼 얘보다 크겠네? 누가 제일 커?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오케이? 이해됐어? 동훈이가 설명 한번 해봐. 응. 네가 동건이 아니야? 네. 설명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원아 보여줘. 네가 뒤에 있잖아. 다음부터 동건이 뒤에 안 할 거다. 씨. 써 있는 거. 잘. 그럼 봐봐. 성찬이가 보여줄 거야. 네? 아니 여기 칠판 써 있는 거 내가 다 진수를 밑을 다 갖게 놨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진수끼리 비교하면 된다고. 얘는 9고 얘는 125고 얘는 9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지. 오케이? 뭐 이게 어렵다고 설명을 못해. 다 정리해놨는데. 다음에는 이제 칠판에 나와서 풀리게 해야 되겠어. 문제 골라갖고. 중학교 때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중학교 때 시키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막 선생님 막 이렇게 맨날 쳐다보고 있어. 나 시켜달라. 말은 못하고. 귀여워 죽겠어. 자, 그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오늘은 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문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말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 시간과 이제 선생님 이제 오늘 이거 하고 이제 2타임 남았는데 수능반이니까 애들이 3학년이라 그런지 대답도 안 하고 막 진이 빠져. 힘들어. 이게 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그 판서 수업을 하고 보통 이제 반에 이제 많게는 막 열 몇 명씩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특강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거든요. 1학년도 기출 문제. 그 반은 여기 뒤에 과학 강의실이죠. 꽉 차요. 한 30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 재밌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당연히 이제 케어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다 이제 선생님만 같지가 않아서 말 뒤질나게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말 잘 듣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뭐 우리 반이나 뭐 수투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흡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 되는 반이 있어요. 막 뭐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맞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은 진짜 엄청 힘듭니다. 막 진이 쭉쭉쭉쭉 빠져. 근데 그런 수업을 이제 일요일에 막 2-3개씩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미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이제 막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를 지목하지 않아도 막 대답하고 막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힘이 나지. 알겠지, 동근아? 네가 선생님 힘을 나게 하는 거는 저기 그 녹색깔 머리 있는 그 아줌마 집에서 맛있는 걸 사오는 것보다 대답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런 거 안 사와도 돼. 나 그런 거 너네들한테 받아먹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하고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지도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사람인지라 선생님도 이제 수업이 잘 되는 반 친구들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잖아? 너네들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동생이나 형 누나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더 애정 깊게 보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반 분위기가 좋으면 전체 성적이 좋아져요. 근데 반 분위기가 막 엉망이고 막 20명, 30명씩 있어도 막 반 분위기가 막 침울하고 막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오른 애들만 오르고 떨어질 애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하는 이유가 분위기를 좋게 하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수업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그나마 따분한 과목이잖아 수학이. 고개를 다 끄덕이네. 고개를 끄덕여? 따분해? 저는 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실은 따분한 과목이죠. 따분한 과목이지만 따분한데 나까지 딱딱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도 치고 놀려가면서 나를 누군가는 암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내 목숨 내가 잘 챙겨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누가 암살해갖고 내가 죽으면 뭐 부조금 해주겠지 뭐. 그치? 상아? 네? 죽길 바라는 거 부조금 해주려고? 자, 그래서 자, 앞으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 값까지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자. 60페이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얘도 실은 우리 지수 함수에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똑같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똑같죠.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지수 함수에는 뭐가 중요했죠? 지수 함수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최대 최소 구할 때? 뭐가 중요했다고? 그쵸.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 A가 중요하다고요? A가 뭔데? 밑. 그러면은 A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밑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로그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범위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죠. 항상 연속함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범위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범위가 n부터인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자. n보다 크거나 같고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첫 번째 이거 1대 로그 ax y는 로그 ax y는 로그 ax 로그 함수죠.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증가함수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x가 뭐하면 커지면 y 값 커지겠죠. 그 말은 x가 클 때 무슨 값을 가질까? 가장 큰 값을 갖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n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a의 n 얘가 가장 큰 값이 될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을 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겹치네요. 그죠? 그러면 한글로 쓰겠습니다. 얘가 최대. 문자가 겹쳐서 그 다음에 최소. 그러면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가지려면 x가 뭐 해야 돼? 가장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뭐일 때? 그렇죠. 0과 1 사이일 때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감소 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x가 커지면 y가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되고, x가 작아지면 y는 뭐 해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x가 뭐 할 때 가장 크다고? y가? 작아져야 커지죠. 왜냐? 감소함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m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클 거고요. x가 가장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가지려면 x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전부예요. 최대 최소는. 자, 오른쪽에 몇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보자. 자, 402번. 402번에 y는 로그 2x야.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128보다 작거나 같대요. 최대값은 몇이야, 형우야? 를 x에다 대입했을 때죠? 그렇지. 로그 2에 128.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따라 답은 7 최대값. 최소값은 몇이야, 형우야? 1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쉽죠? 뒤로 넘어가 보자. 뒤로 넘어가 바로 문제 풀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유형 7번. 자, 유형 7번에 범위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다. y는 로그 5의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최대값 형우야 몇을 대입해야 최대값이니? 그쵸. 왜? 밑이 몇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6 대입했을 때가 뭐라고? 최대값.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야, 상영아? 그렇죠. 그럼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구해보세요. 구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상담하면서도 느낀 건데 그 전에 당연히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때가 좀 컸다. 선생님이 설날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누나가 선생님 위로 누나가 있어요. 2살 터울이거든요. 당연히 조카도 있고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야. 클났어. 맨날 이제 압박이 들어와. 집에 갈 때마다. 너는 언제 결혼하냐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누나가 이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었나? 얘기 안 했나? 우리 반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요. 문제가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성인들은 좀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애기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제 느끼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누나가, 선생님 누나가 2살 터울이고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누나랑 이게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줘요.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언제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중학교 때 힘들지 않다. 고등학교 때 힘들지 않다.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해줘서 이제 누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당연히 알 방법이 없지. 나는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뭐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애들을 막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까지 대학 입시까지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지만 근데 누가 이 수학에 대해서 길을 알겠냐 이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도 실은 이미 고등학교가 결정되고 나서 만났잖아. 근데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반에서 그걸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하고 차라리 중학교 말쯤 만났으면 내가 고등학교는 야 여기 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거야. 하물며 고등학교가 중요하잖아 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그래서 알 방법이 없어 주변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안 그래? 당연히 이제 뭐 주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주부를 해도 바빠요.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 교류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친구의 엄마다 뭐 아빠다 해갖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곳이 많이 없어. 그럼 정보를 얻으려면 결국은 뭐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솔직히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드물어.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다 알려주고 싶지. 나한테 연락만 오면 내가 수학에 관련돼서 또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그 학생이 어떤 지금 길을 가야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수학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솔직히 진짜 다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연락 오지를 않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설날에 이제 누나랑 이렇게 상담을 거의 1시간 동안 했거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딱 그랬어요. 혹시 주변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나한테 그 전화를 하라고 해라. 벌써 5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다 상담을 해줬지. 지금 몇 학년인데,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실은 초등학교 때보다 실은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중학교 때 못 따라가고요. 중학교 때 막 어영부영 따라가다가 결국은 팽개쳐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실은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막 알려주고는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없어. 선생님도 그래서 막 카페에 들어가고 가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막 써놓는데 그러면 거기 밑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알려주고 싶은데 뭐 연락이 안 오니까 내가 찾아갈 수가 없잖아. 혹시 고민이세요? 수학 고민이세요? 아들 몇 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 근데 뭐 우리야 어차피 이제 학원 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 있으면 저기 뭐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꼬드겨갖고 데리고 와. 알았지? 좀 그런 애들 보면 좀 안타깝지 않니? 너희들이 볼 때? 너무 쉬운 건데 못 풀고 있으면? 안 그래?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쉬운 건데 야 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어.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막 문자 막 와가지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어머님들이 엄청 많으신데 주말에는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선생님이 이제 입시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조사해줄 그 정보들을 서로 다 공유하거든요. 거기 대부분 오시는 쌤들이 원장님들이에요.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세종에서 계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거기는 이제 재수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부하고 막 하니까 이번에 입시 설명할 때도 그 학교 자료는 선생님이 다 조사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들었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연락처 주고서 연락해 보라고. 아마 쓸데없는 잔소리 많이 할 거라고 하면서. 알았지? 자 보자. 자 유형 8번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얘네 그냥 1차 함수니까 그냥 우리가 x가 가장 클 때 최대값, x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 이랬거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근데 얘는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가 x가 2범위일 때 얘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범위에 있을 때 이 2차 함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 찾아보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했으면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블록이면서 1,8이 꼭지점이 잡혀져.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이야. 여기 꼭지점이 잡혀 몇이라고? 1,8이라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있겠죠? 2는 어디서 한 이쯤 있겠지. 왜?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잖아. x는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야 되겠지. 한 3칸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는 여기서 한 칸만 가면 되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지금 점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여기가 x가 몇?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는 몇? 2일 때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참수만 봐봐. x가 몇일 때 가장 작은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다고. 뭐가? 얘가. 다시 잘 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값인데 누가? 얘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얘가 가장 작을 때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클 때 최대값일 거 아니야? 로그 함수가 가장 클 때가 언제니? 1일 때지. 그러니까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가? 1을 대입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을 갖는다고요. 그럼 빨리 구해보세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